후쿠시마는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해서 화재로 이어졌다. 탈원전 탓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다.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망할 지경이다.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한 것이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만, 새로 지은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4월에 상업 발전을 시작했고, 신한울 1호기도 내년 초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 6호기를 지으면 우리나라 원전 설비는 늘어납니다. 메시지를 단순하게 해서 쉼 없이 반복하라. 그러면 삼각형을 원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탈원전은 본격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 정남구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중심부를 떠돌던 화두, 이른바 탈원전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담긴 핵발전 관련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공사를 재개한다.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한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하지 않는다. 이 로드맵에 따른다면 지금 공사 중인 원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몇 년간은 원전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 뒤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들이 하나씩 폐로에 들어가고 60몇 년이 지난 뒤에는 국내 원전은 소멸하게 되죠. 정부의 이런 에너지 정책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야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몇몇 경제 매체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탈원전 탓에 미세먼지가 늘어났다.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의 관리 능력이 떨어져서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났다.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해서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곧 오르게 됐다. 전력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공격이 쉼없이 있었고, 또 원자로 설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망할 지경이다. 이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두고는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문 닫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 요청,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했으나 형사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고, 서울중앙지검도 몇 차례의 고소 고발건을 각하하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발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6월 말 대전지검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원자력 발전, 핵발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이 원자로를 1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3기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56기, 그리고 중국이 51기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38기, 일본이 33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24기 순이죠. 21세기 들어서 중국이 급격히 원전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원자로 보유 기수가 이제 중국 다음인 6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핵발전의 전성시대는 19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 10년간 315기를 착공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166기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6년 옛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대규모 원전 사고죠. 핵폭탄이 떨어진 것에 버금갈 정도의 피해를 보면서 핵발전에 대한 인류의 기대는 싸늘해졌습니다. 1990년대 10년간 신규 원전 착공 건수가 2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간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 열도의 절반이 날아갈 뻔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배상과 폐로 등에 쓴 돈은 우리 돈으로 14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들어갈 돈을 합하면 모두 255조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도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사고 상태입니다. 방사능을 대기와 해양으로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늘고 어느 나라에서 줄었을까요? 원전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는 10기가 줄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일본에서는 폐로를 많이 하면서 21기가 줄었고 공격적인 탈원전을 개시한 독일에서 9기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국입니다. 무려 37기를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6기, 인도가 4기, 파키스탄이 3기를 늘렸고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3기를 늘렸습니다.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나라는 현재 중국과 인도 정도입니다. 중국이 13기를 건설 중이고 인도가 6기를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4기를 건설 중입니다. 세계 원전 건설이 다시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중국 착시 때문입니다. 중국은 석탄 사용이 많아서 그로 인한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원전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가 오기 전에 핵발전의 문제를 먼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갖고 있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원전 산업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위험 관리, 뒤로 미루는 폐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도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 커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2일에 발전원별 발전 비용을 6년 만에 다시 추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2030년이 되면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비싸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 회사들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소형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로라든지 새로운 원전 기술도 연구 중인데 연구를 거치고 실험로와 실증로 단계를 거쳐야 상업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30, 40년 된 원전이 가장 많고 새로 짓는 원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원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적극 나서는 곳은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에 내놓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체감도가 아주 높고 또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가 얼마나 엉망인지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경주에서 매그니튜드 규모 5.8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말로만 탈원전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거꾸로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원전 확대보다는 축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의 2018년 6월 넷째 주 조사에 포함된 원전 관련 의견을 보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2%였습니다. 나머지는 현상 유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성, 환경 문제 이걸 원전을 축소해야 할 이유로 많이 꼽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조직적인 탈원전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도 탈원전 탓이다. 산불이 나도 탈원전 탓이다. 한국전력 적자는 탈원전 탓이다.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올여름에는 탈원전 탓에 전력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비난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탈원전을 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한 것이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만
월성 1호기조차 정부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도 전에 법원이 수명 연장을 무효화했고요. 또 원자력 부벽에 심각한 콘크리트 결함이 있어서 운전을 정지했었습니다. 새로 지은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4월에 상업 발전을 시작했고 신한울 1호기도 내년 초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 6호기를 지으면 우리나라 원전 설비는 늘어납니다. 어쨌든 월성 1호기를 문 닫은 것은 사실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연구 정지 전 연간 전력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0.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나 산불, 한국전력 수지, 전기요금, 전력 예비율 이런 것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탈원전이 문제다, 탈원전 탓이다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탈원전 탓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적잖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탈원전은 본격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발간하는 전력통계월보에서 원전 설비 용량, 원전의 전력 생산량 추이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전 설비 용량은 계속 늘고 있고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원전의 전력 생산량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늘어났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탈원전이 아직은 실체가 없는,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헛개비인 것입니다. 탈원전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사례로 드는 게 두산중공업입니다. 201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두산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회사가 바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원전 산업 관련 회사인 건 사실입니다. 원자로를 비롯해서 원전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두산건설에 2013년에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금융 손실만 2천억 원가량에 이르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화력발전 비중이 70%에 이르고 원전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 발주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 원전 매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탓에 망하게 됐다 이런 주장이 쏟아졌을까요? 저는 탈원전 계획을 비판하기 위해 탈원전의 피해 사례를 창조해냈다고 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선전장관을 지내면서 여론 조작을 담당했던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단순하게 해서 쉼 없이 반복하라. 그러면 삼각형을 원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 수도 있다. 모든 게 탈원전 탓이라는 주장을 쉼없이 반복하자 급기야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때문에 무너졌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진실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괴벨스식 선전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폐쇄했다. 월성 1호기를 두고 이런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월성 1호기는 멀쩡한 원전인가?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서 80년 초까지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하고 월성 1호기는 1975년에 착공을 해서 1983년에 완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 다음으로 지은 원전입니다. 캐나다 기술을 도입해서 지은 가압수형 중수로입니다. 경수가 아닌 중수를 쓰는 원전인데요. 세계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가 중수로입니다. 이 월성 1호기는 초기 원전이라서 안전 기준도 낮게 설계됐습니다.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다했습니다. 30년을 쓴 거죠. 캐나다에서도 같은 모델인 젠틀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조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이 나오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5,925억 원을 들여서 연장 가동을 위한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먼저 수명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인가했습니다. 연장 가동을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설비를 개선한 것인가?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이 원전 수명 연장 문제가 있다,
집단으로 원고가 돼서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 연장은 무효다. 연장 가동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허가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허가 절차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석 달 뒤인 2017년 5월에 원자로 건물 부벽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원전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멀쩡한 원전이란 전제부터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조기 폐쇄를 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경제성 평가를 의뢰받은 회계법인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24억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감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고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에 활용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손 이사들은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경제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했다고 한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이익을 224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무리하게 폐쇄를 강행한 거라면 애초 경제성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결론 지을 만큼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에서 이렇게 했어야 했다 하고 지적한 방식으로 경제성을 다시 계산해 보면 224억에서 1088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이 수치로는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높아서 폐쇄해서는 안 된다, 계속 가동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에 산업부가 고리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고리 1호기 경제성을 평가해보니 계속 가동 시 1792억 원에서 2688억 원 이득이라는 내용이죠. 월성 1호기는 감사원이 지적한 걸 반영해 최대로 이익을 다시 계산해도 고리 1호기만 못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멀쩡한 원전을 문 닫게 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고리 1호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노후 원전 폐쇄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별도 감사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대전지검에 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지난 6월 30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검에다가도 필드 리서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반 그 증거를 본들 그 의미가 뭔지를 또 잘 모르거든요. 경제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중단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낸다고 하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데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고소고발을 계속해서 결국 성공한 것도 비슷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정치적 공론 과정이 아닌 사법 절차에 의해 결말지어지는 것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합니다.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상당히 해를 끼치는 고질병입니다. 정치 세력들은 합리적인 논거로 대중을 설득하기보다 상대를 형사처벌로 몰아가려고 같은 애를 씁니다.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힘이 비대해지고 이들이 거꾸로 정치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월성 1호기 원전 운영을 둘러싼 의견 대립도 그런 불행한 길을 걸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감사원 감사,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과정은 논리적 비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후쿠시마는 이제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을 다룬 추재용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왜 감사를 했는지, 수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해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왜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에 문 닫게 했다, 이런 논리적 비하까지 나오게 됐는지,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답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의 장래와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론장에서 열린 토론을 해가며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흐름을 보면 올해 1월 조사에서도 원전 축소 쪽 의견이 확대 쪽 의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차이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또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토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을 공론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도둑맞는 것과